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임 시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우리 시민들과 또 의원님들께 참 민망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이런 지금 여기 현수에 보면 국민의힘 깨진 신뢰, 국민의힘으로부터 무너진 의회, 이런 사안이 예결위에서부터 이제 발생이 돼서 저는 이제 여느 의원님보다 더 좀 참담하고, 목숨이 두 개면은 하나 정도는 혀깨 물고 죽고 싶은 만큼 내가 내 손으로 친 어느 누가 자기가 뽑은 모 대통령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하듯이, 저도 내가 친 방망이가 그냥 방망이를 부러뜨려야 될지 내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 될지 참 참담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안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이런 그 탄압, 이런 여러 가지는 있지만, 저도 오늘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얘기만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이제 두 번이나 합의된 내용이 우리 본회의장에 가서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뒤집어진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은 개개인의 입법 기관입니다.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그런 권한으로서 하나의 입법 기관이고, 그리고 저희는 시민으로부터 대변인 역할을 부여받은 시민으로서 시민에게 선출된 이런 대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는 곧 시민의 소리이고 시민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약속과 우리와 신의를 깨버리는 것은 곧 시민에게 배반을 한 거고 시민과의 약속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저희 1월 13일 날 저희가 이제 13일간의 그 사상 최대 준 예산을 겪고 오랜 진통을 겪고 합의된 내용을 우리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확 뒤집은 예산 중에 하나는 이 예결위에서 13일 동안 준 예산을 겪고 합의된 내용을 깨고 본회의장에 수정한 내용 예산이 불효불급하거나 중대차한 일이면 당연히 저희도 동참하고 함께 해야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예산이 과연 성남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입법기관인 우리 의원 하나하나 하고 약속된, 그리고 공당끼리 합의한 이런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뒤엎을 만한 이런 사안이었는지,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 공약 중에 하나가 공공진료 반려동물 진료소입니다. 이 정책은 개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각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고, 유기동물이 많아지는 것도 동물 진료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제 나서야겠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몇몇 시민들은 사람도 못 고치고 사람도 병원을 제대로 못 가는데 무슨 개 고양이 진료를 공공에서 하느냐,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시민도 또 하나의 시민입니다. 그들에 대한 복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공공정책, 보건소에 대한 그 계획안이 5억 9천만 원입니다. 5억 9천이 2억 7천은
리모델링 비고, 2억은 의료 장비이고, 나머지 등등 이제 뭐 운영비도 있겠죠. 대한민국에 어쩌면 처음 생기는 공공 반려동물 보건소입니다. 정말 한 번 생기면 몇 년 있다 휙 없어지는 이런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개인 건물 하나 얻어서 2억 7천 주고 리모델링하고 또 뭐 의료장비 몇 개 갖다 놓고 그 건물에 개 고양이 드나거리면 민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정책이 또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또 이전한다. 이러면 그 예산이 너무 아까우니 하고 싶으면 정말 제대로 된 주변에 그 사무실이나 개인 주택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공공장소를 선택해서 더 낫고 정말 제대로 된 이런 공공보건소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소에서 치료할 반려동물의 대상 무엇입니까? 아직 모른대.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아직 못했대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도 있고 조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거북이도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공공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 반려동물 치료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선이 정해져야 시설도 달라지고 의료 장비도 개, 고양이한테만 맞출 것인지 파충류도 맞출 것인지 의료진도 달라지고 이런 사안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도 인정한 바 있고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민주당 최현배 위원님께서 일단 좋은 정책이니 시작은 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의 예산을 주고 그럼 좋은 장소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세부적인 계획 이렇게 세우는 데는 시작하는 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서로 집행부도 그것이 좋다고 했고 또 이 예산이 3월 지나서 사용할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굳이 1월 13일 날 1월 12일 날 예결위에서 양당이 좋다 이 정도면 집행부도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한 예산을 3월달 5월달에 쓸 예산을 굳이 1월 13일 날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양당의 예결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 다음날 아침에 수정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급한 예산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럴 경우에는 양당 대표가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광선 의장 국힘에서 올라온 수정안 야당 대표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인정하고 인쇄물 나눠줍니다. 의장은 중립이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국힘 출신 의장이라도 이런 기본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지난 4월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우리 민주당 협의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그 심의한 내용 그 예산 중에 한 10가지 정도를 야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저래서 10개 정도를 예결해서 저희가 삭감을 해야겠다. 이렇게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끝까지 몇 가지를 계속 해달라고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밤 11시 40분까지 각자 정회를 하고 또 중간에 또 토론을 하고 이래서 좁혀지지 않았기에 그러면
집행부가 이를 책임지고 다 한다고 하니 그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그럼 오케이. 우리 민주당 협의회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인정. 예산 협의해주겠다. 이랬어요. 단 한 가지. 오페라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오페라 제작 6억 원이 올라왔어요. 담당 부서에서도 시기가 촉박하다. 그리고 축제 예산 15억이 과다하게 생각하니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페라 제작 6억을 처리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에서 자진 처리한 예산이고 그 나머지 10억에 대한 예산은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여기 계신 시민들도 알겠지만 성남 대표 축제가 뭡니까? 뭡니까? 예, 없죠. 성남이 문화재단이 있는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저희 성남에는 재량도 튼튼하고 또 재원도 많고 저희 성남에는 예술인도 참 많습니다. 이런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 예술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축제가 없습니다. 의왕, 군산, 가평 저희 성남보다 땅도 적고 예산도 많이 차이나는 이런 작은 도시 의정부, 안양,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 대표 축제가 없는 건 성남뿐입니다. 경기도에서 대표 축제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성남시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 축제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대표 축제가 15억 아니라 30억이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15억에 대한 대표 축제는 3월 2일 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모로 인해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대표단 직속으로 축제에 관련된 TF팀이 결성이 됐어요. 3월 2일 날 새로운 대표가 왔고 31일 날 대표 직속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성남을 처음 와본 성남에 대한 정서도 모르고 성남에 대한 예술성도 모르고 성남에 대한 역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가 온 지 한 달 만에 그리고 직속으로 꾸려진 TF팀에서 꾸려진 계획안이 4월 7일 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5억이라는 그 예산을 단 며칠 만에 급조된 계획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019년도에 성남 액트 축제 예산 12억 그거를 터키로 어느 기획사가 던져주고 그 축제는 망했어요. 결국 물론 대지열병 때문에 시작도 못했지만은 그런 경험도 있었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성남 시민이 모두가 즐기고 그리고 성남하면 생각나는 우리 가평 빛 축제는 일부러 예약하고 돈 주고도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남은 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대표 축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급조된 계획을 들고 왔길래 그리고 그 계획은 2019년도에 비슷해 축제랑 비슷한 계획안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그 한천에 있는 그 뭐 해외 유명한 무슨 설계 설치 작가가 이 작품을 설치해놨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써놓고 경비업체가 돌아가면서 3교대 근무하면서 작품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게 뭐예요? 이게 성남을 시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여야 의원이 모두가 그 축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축제를 계획하자고 그리고 저희가 4월 달에 그 예산을 삭감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성남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서에 맞는 이런 축제를 준비해서 6월 달에 6월 추경에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11시 40분에 조율이 됐어요. 12시가 넘어가면 예산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앞에 9개 살린 예산도 있고, 저희가 여야 의원님들, 예결 의원님들하고 또 양당 대표하고 12시 가까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6월달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는 걸 하고, 저희가 12시 5분 전에 이 손모가지로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 본회의장에서 손바닥 확 뒤집은 경험이 있어서 아침마다 저희가 물었어요. 오늘도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15억 중에 그래도 축제를 준비하고 계약을 하려면은 2, 3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양당, 그래 그러면 2, 3억 정도는 오케이, 우리도 2, 3억 정도는 합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딱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 100% 15억 예산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오페라 제작하는 비용, 집행부가 자진 철회한 이 예산까지 플러스해서 축제 예산을 합해서 21억이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안을 낼 때 의장이 당연히 허락을 했으니까 본회의장에 인쇄물이 깔아지거든요. 그럼 이런 수정안을 인쇄를 하고 의장이 사인할 때 정도는 양당 대표, 적어도 야당 대표한테, 또한 예결위원장한테 이런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걸 합의해서 다시 한번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이거는 크게는 민주당이지만 작게는 동료 의원을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등원 거부하고 있지만 들어갈 이유가 명분이 없어요. 우리의 의견과 여당, 야당 협치가 있어야 될 의정입니다. 여당만 있는 협치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 지난번 2번이나 예결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서 수정안을 내고 국회의원들끼리 투표해서 결정했던 이런 사안들을 사과하시고, 또한 다시는 이런 동료 의원,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재발방지하는 약속을 우리 거듭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의정다운 성남시의회를 꾸려나가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3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백현 말스와 고도 제한, 용역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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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순 의장은 독단적인 의회 운영 사과하고 무너진 신뢰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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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원칙과 기본이 충실한 성남시 의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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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